시골 작은 집에 데크를 만들어요. 2021년 겨울, 나는 10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나에게는 너무 낯설었고 나의 자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떠날 때에는 검은 머리였던 부모님의 머리색은 빛이 바래져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나의 공간, 나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건 다시 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작은 집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집을 세울 곳은 바로 우리 집 앞밭. 3월 말에 꽃샘추위와 함께 작은 집의 기반이 될 데크 작업을 시작했다. 하나둘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크들을 보며 지쳐버린 나의 몸도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작업을 했다. 데크 만드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렸고 다행히 아버지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저도 처음 데크를 만드는 거라 이게 시행착오도 많고 그리고 생각할 부분도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살짝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데크에 대해서 저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작은 농막을 지을 생각이에요. 여기서 뭐 잠깐 동안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골 작은 집에 벽과 지붕을 만들어요. 내 나이 40. 비슷한 또래의 다른 사람이라면 멋진 사람을 만나 가정을 갖고 예쁜 아이를 낳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보낼 나이이다. 그러나 어설프게 나이를 먹어버린 나는 가정을 꾸리기란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었고 사회라는 경쟁 시스템에서 탈락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의 자존감도 함께 말이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 한때 연인도 있었고 결혼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에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난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난 나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둘 세워져가는 작은 집의 골조는 떨어져 버린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기둥이 될 것이고 사방을 막아주는 벽체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작은 집을 출발점으로 삼아 나의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보시는 저 입구가 메인 출입구고 아직 부끄럽지만 저 위에는 마감을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만든 농막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창문인데 여기 유리를 껴놨어요. 근데 이 유리는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책상 유리입니다. 책상이 낡아서 버려야 됐었는데 책상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유리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창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원래 버려져야 할 것을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니까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게 창문을 낸 이유가 여기 앞에 보이시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텃밭에 꽃을 심어서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 창문으로 일어나자마자 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시골 작은 집에 방수 공사를 해요.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비가 많이 내렸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곳도 있었고 쌀 농사를 하는 우리 집은 비바람에 벼가 넘어가기도 했다. 내가 작은 집을 짓는 도중에도 수시로 내리는 소나기가 작업을 방해했다. 그래서 난 더 정말 꼼꼼하게 방수 작업을 했다. 마치 상처난 나의 마음에 후시딘과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방습지를 붙이고 나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은 혹시나 농막 안에 비가 셀까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비가 새지 않고 있어요. 참 제가 여러분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방습지를 다 붙여준 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 전기 공사를 해요.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피가 흘러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전기 공사는 작은 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하나하나 여러 갈래로 이어나가는 전기선은 나의 몸에 나무가지처럼 뻗어있는 혈관이고 전기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두꺼비 집은 다시 두근두근 뛰게 될 나의 심장이다. 나는 요즘 나의 심장이 언제 두근두근 뛰었는지
잊고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둘 작은 집을 만들어가며 다시 나의 심장이 조금씩 뛰고 있다. 나는 이 작은 집을 만들면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 작은 집에 전기가 들어와 전등의 밝은 빛이 들어올 때처럼 나의 인생도 빛날 수 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드디어 제가 농막에 전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정말 감성적이고 예쁘지 않나요? 뿌듯함과 보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복장은 나름 마블의 슈퍼히어로인 토르를 한번 따라해봤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망치는 멸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캠핑카 인입구를 농막 안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커넥터를 농막에 있는 인입구에 꼽아주면 짠! 제가 전기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분전함은 쉽게 생각하시면 두꺼비 줍이고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수가 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뚜껑 열어볼게요. 짠!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전기에 연결되는 차단기가 있죠. 한번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전기를 연결하니까 농막 내부가 밤에도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자, 전기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는 메인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전자등을 넣으려고 전선을 빼놓은 건데 일단 오늘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전구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또 이쪽 보시면 또 전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등은 밖으로 빼가지고 외부등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선을 밖으로 빼려면 벽체에다 구멍을 내야 되는데 아직 비가 올지도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멍을 뚫지 않고 일단 테스트 해보려고 전구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여기에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농막 내부에 있는 콘센트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코드와 전기를 연결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콘센트에 꼽아볼게요. 이쪽 벽에는 침대가 설치될 벽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꼽을 수 있게끔 여기 바로 위쪽에다 빼놨어요. 자, 한번 꼽아볼게요. 잘 들어오죠? 여기는 에어컨하고 환풍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2구 콘센트를 또 꼽아놨습니다. 또 꼽아볼게요. 자, 잘 들어오죠? 다른 전자제품들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4구 콘센트를 꼽아놨습니다. 꼽아볼게요. 짠!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 벽에 마지막으로 TV를 설치를 할 건데 여기에도 콘센트를 하나 꼽아놨습니다. 짠! 아이! 너무 잘 들어오네. 자, 여러분,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작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전기 작업을 해봤는데 그래도 옛날의 추억도 생각나고 또 예쁘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시골 작은 집에 지붕을 올려요. 어느덧 중반을 흘러가는 작업. 오늘은 지붕을 올리는 날이다. 지붕에 올라가는 자재의 이름은 이지기화. 자재명은 이지기화지만 처음 해봐서 그런지 실제로 시공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이란 이지기화의 각을 정확하게 맞춰야 좌우 균형이 맞는데 나는 그냥 작은 집의 지붕 기준으로 수평을 맞춰서 실제로 이지기화를 올렸을 때 한쪽 부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지붕의 높이인 지상으로부터 3m 위에 올라가서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처럼 이 작은 집을 지으면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둘씩 각을 맞추어 지붕의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붕을 이렇게 다 올렸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농막의 벽체에 상을 걸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바늘을 위해서 아이소핑크를 넣어줄 거예요. 시골 작은 집에 단열재를 붙여요. 내가 작은 집을 지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집은 단열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사실 난 작은 집에 특별하게 단열을 할 생각이 없었다. 글램핑장에 가도 단열재 없이 목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전기 히터와 난로로 충분히 난방을 하는데 굳이 단열재를 많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짧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단열재를 넣어야 한다는 강력한 말씀으로 아이소핑크를 단열재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제 와서 생각이지만 겨울에 가까워진 지금 단열이라는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를
혼내주고 싶다. 작은 집을 다 짓고 9월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10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새벽에 너무 추워서 단열재를 두껍게 넣지 않은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다. 그 이후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을 마련하여 추위를 해결했고 지금은 너무나 따뜻한 밤을 보내고 있다. 단열은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실수를 만회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 후회보단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나는 오늘 작은 집을 지으면서 인생을 또 알게 되었다. 지금 시간 오전 7시 50분이고요. 지금 제가 올블랙 옷을 입고 나왔는데 왜 지금 올블랙 옷을 입고 있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시니어 모델 워킹 선생님 일을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 농막에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아침에 이 부분을 막아주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막고 또 서울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큰일이네요. 저 부분을 빨리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시골 작은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요. 나는 농사 짓는 집안의 장남이다. 남들은 어렸을 적 친구들과 뛰어놀 때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농사일을 했었다. 그 이후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도 농사는 집안의 가업이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서 난 영화에서나 봤던 다락방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하기 싫은 농사일을 피해 숨어 있을 만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난 원래 계획이 없었던 다락방을 만들기로 했다. 다락방을 하나둘 완성해가면서 어렸을 적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기 시작했다. 고추밭의 좁은 밭고랑 사이에 들어가 고추를 따야 했던 나. 학교 끝나면 가축들의 밥을 줘야 했던 나. 그 당시 하기 싫었던 일을 참고 했던 것이 지금 작은 집을 만드는 고된 작업을 할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목 루바를 이용해서 내벽을 마감해줬습니다. 이것만 보면 꼭 글램핑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 창문도 삼나무 루바를 켜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루바가 맞닿는 이 벽도 이렇게 삼나무 루바를 켜가지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조형 박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매립등이 들어가 있죠. 이거 한번 불 한번 켜보고 올게요. 이렇게 또 다락방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이걸 보여드려야 더 예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시골 작은 집에 외장 공사를 해요. 오늘은 외장재를 붙이는 날이다. 외장재는 작은 집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외관이 멋진 집이나 건물을 보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자재들을 검토했다. 사실 외장재 협찬도 들어오긴 했지만 시공성과 협찬에 대한 부담감에 받지 않기로 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외장재는 시멘트 사이링이다. 가장 저렴하고 가공 및 시공도 쉽고 관리도 쉬운 외장재이다. 요즘처럼 자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에는 퀄리티도 좋지만 경제성이 좋은 자재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시멘트 사이딩을 시공하는 방법은 건물 벽체에 다루기를 이용하여 상을 걸고 시멘트 사이딩을 벽체 사이즈에 맞게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시멘트 사이딩 위로 타카핀을 쌓아 고정시키면 된다. 계속되는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우리의 조선 앞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의 등껍질을 만들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나둘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 몸의 엔돌핀이 솟구쳤다. 농막 외장에 시멘트 사이딩을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또 여기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데크도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데크에는 오일 스테인을 또 발라줄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해가 바짝 나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해가 그래도 나는 날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 페인트와 오일 스테인을 칠해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내가 작은 집을 지으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작은 집의 외장 색깔이다. 건물의 이미지는 외장 색깔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물은 평범하지만 예쁜 외장 컬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경우도 보았고, 건물은 멋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외장 컬러 선택으로 평범해진 건물의 경우도 보았다. 고민을 하다가 운전을 하던 중 우연히 라디오를 켰더니 BTS의 버터라는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버터 색깔로 칠하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열심히 고민했지만 월드스타인 BTS의 힘으로 작은 집의 외장 컬러를 정해버렸다. 실제로 버터색을 페인트 가게에서 조색한 후 작은 집 외벽에 칠하면서도 내 선택이 맞는 건지 반신반의했지만 페인트 칠을 다 한 후 예쁘게 나온 작은 집의 컬러를 보면서 너무나 뿌듯했다. BTS는 정말로 위대했다. 그럼 이제 농막에 페인트를 다 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은 버터 색깔 성 페인트를 이용해서 다 칠해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데크도 로토리 컬러의 오이스테인으로 칠해줬습니다. 기존까지는 무채색이었었는데 이렇게 색깔을 입혀다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시골 작은 집 벽을 삼나무루바로 마감해요.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7월 말, 올해는 유난히 소나기가 많이 내려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이 늦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가 내장재로 선택한 루바는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습기에 민감한데, 건재상에서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 자재의 상태가 천차만별이다. 내가 처음 건재상에서 받아온 삼나무 루바는 포장은 잘 되어 있었지만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삼나무 루바 10단 중 4단이 곰팡이가 쓸어 있었다. 교환받아온 루바도 전체적으로 뒤틀려 있어 작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작업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면 너무 더워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거기에 루바까지 말썽이니 내장 작업을 할 때에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고 끝까지 혼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하나둘씩 루바를 작업하며 완성되어가는 벽면을 보니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여러분, 드디어 벽은 루바를 낮춰줬습니다. 이제 천장을 마감을 해줘야겠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 또 천장 언제 하냐.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또 해야죠. 또 하자. 시골 작은 집 천장을 삼나무 루바로 마감해요. 여전히 덥고 습한 8월 초, 오늘은 천장에 루바를 작업할 차례이다. 여전히 루바는 휘어있어 잘 맞지 않았지만 힘과 망치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도 벽면을 작업하면서 휘어진 루바를 작업하는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벽면을 작업할 때보다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여기서 잠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다. 그런데 보통 단순한 알바를 많이 했다. 카페에서 커피 레시피를 외워 음료를 만든다든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외워 손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 같은 일은 뭔가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 일은 한번 익히면 웬만큼 하지만 익히는 데까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담이지만 현재 나는 성인 ADHD 판정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 어려서부터 뭔가 집중하는 일이 어려웠고, 학업 때문에 암기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외우려면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정말 내가 몸이 둔하고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오은영 박사님 영상을 보고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력 저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찾아갔던 병원에서 성인 ADHD 판정을 받고 나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멜팅을 다 하는데 불 한번 켜봐야겠죠. 잘 나오는지. 아, 근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짠! 잘 들어오네. 짠! 불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시골 작은 집에 직접 만든 문과 창문을 달았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은 작업은 작은 집에 문짝과 창문을 만들고 데코 타일을 1층과 다락방 바닥에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
창문은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고 문짝은 기성품을 사용할지 아니면 만들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성품을 사용하면 혼자 직접 만드는 작은 집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았다. 문짝과 창문을 만드는 것은 나도 처음인데 다른 목수분들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열심히 훔쳐봤다.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쉽게 문짝과 창문을 만들 수 있었다. 8.5T 합판으로 전체적인 문짝의 형태를 잡고 한 치각으로 문짝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치 두치를 이용하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람 손이 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을 만들 때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작은 집의 1층에는 커다란 쇼바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는 형태의 창문을 만들었다. 창문 유리는 진짜 유리를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5T 두께의 아크릴을 사서 창문 틀에 끼웠다. 창문과 문짝을 달고 나니 이제 정말 집 같아 보인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은 다 했거든요. 이제 내장 마감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내장 마감은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아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몰딩을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몰딩 쳐주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시골 작은 집에 데코 타일을 깔았어요. 이제 정말 작은 집 작업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작업할 데코 타일만 깔면 내가 생각했던 작업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데코 타일은 여러 가지 패턴과 사이즈의 제품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선택한 건 데코 타일 중 가장 큰 사이즈의 제품이었다. 이 제품을 선택한 건 역시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는데 60cm 바이 60cm의 사이즈에 박스당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총 한 박스에 4장이 들어있다. 다른 비슷한 제품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3분의 2 수준이었다. 데코 타일의 사이즈가 크면 좋은 점은 시공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사이즈가 작은 데코 타일은 아무래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사이즈에 맞춰 재단하다 보면 사이즈가 큰 데코 타일보다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게 된다. 그리고 붙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큼직큼직한 사이즈의 접착식 데코 타일은 정말 시공하기도 편했고 패턴도 예뻐서 만족스러웠다. 데코 타일을 붙이고 다음 작업은 바닥과 벽의 임사를 마감해주는 실리콘 작업이다. 실리콘을 쏠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작업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실리콘을 쏜 부분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난 나의 부족한 실력을 커버해줄 실리콘 헤라를 갖고 있었다. 지저분하게 실리콘을 싸도 실리콘 헤라가 있으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했다. 오늘 데코 타일을 작업했는데 1층과 2층 모두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먼저 1층 보여드릴게요. 데코 타일이 접착식이기도 하고 금액대가 낮은 데코 타일이다 보니까 주문할 때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서 기분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층을 보여드릴게요. 일의 끝은 마무리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데코 타일 마감할 때 실리콘으로 붙여줬는데 실리콘 헤라를 이용하니까 깔끔하게 작업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농막을 3월달부터 만들었어요. 오늘 8월 25일이거든요. 벌써 거의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네요. 아이고, 뭐 중간중간에 비도 많이 오기도 했고 7월달, 8월달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작업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550만 원으로 지은 3평 시골 작은 집을 소개합니다. 제가 장작 4개월 동안 제 뒤에 있는 이 작은 집을 지었는데 금액은 총 5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부자재나 철물들 가격은 별도지만 자재값 550만 원에 3평 만짓한 이 작은 집을 지었으니까 뭐 인건비가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작은 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문은 저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이 대문의 문짝은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장롱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열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짜잔! 루이야, 인사 좀 해줄래? 저희 집 루이입니다. 루이 뒤에 보시면은 저기 강아지 집이 있는데, 저 강아지 집을 제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루이의 집의 기본적인 컨셉은 루이 빅땡 브랜드의 가방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가방 손잡이도 있고, 이 강아지 집 모양이 꼭 핸드백 같은 느낌이죠. 이제 저희 작은 집을 소개시켜 드릴 차례인데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부분은 데크 부분이고, 캠핑장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텐트도 칠 수 있는 그런 데크 공간을 이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전구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태양열 전구거든요. 밤이 되면 아주 예쁘게 불이 들어온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2층 침대입니다. 벙커베드라고 하죠. 사실 이 벙커베드는 어린이용 침대인데 당근마켓에서 2만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좋았죠. 벙커베드 밑에 들어가면, 자, 캠핑에 필요한 짐들이 이쪽에 정리가 돼 있죠. 들어가면 냉장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그리고 이쪽에는 토스터기와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여긴 또 에어컨이 있고, 그리고 대망의 이쪽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개인적으로 아껴두었던 레고들 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벽에도 장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옷걸이,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를 올리면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의 유리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책상 유리를 이렇게 창문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또 여기에는 벽걸이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줬고요. 자, 이제 이쪽은 창 밖의 풍경입니다. 예쁘죠? 자,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기 있는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오! 짜잔! 딱 맞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락방에 올라왔는데요. 이 다락방은 딱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마치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썼었던 A형 텐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트리스를 깔고 보름 정도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라 걱정을 했었는데 공간도 괜찮고 숙면하고 자주 잘 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방충망이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양쪽 개폐요. 저기 풍경이 있죠. 풍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일만 가득한 오늘. 저희 작은 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 작은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